저희는 오늘 인터뷰를 맡게 된 필드 16기 기획부 소속 강채연, 박찬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인이신 박세원님, 네, 자기소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제조팀에서 일하고 있는 2년차 사원 박세원이라고 합니다. 토크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긴장을 풀고자 좀 가벼운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월급 300만 원 받는 백수 vs 월급 800만 원 받는 직장인. 선배님께서는 어떤 선택지를 고르실 것 같나요? 월급 800만 원 받는 백수. 농담인데 저는 월급 800만 원 받는 직장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800만 원보다 덜 받거든요. 그래서 800만 원을 주면 조금 더 일에 대한 흥미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800만 원 받는 직장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은 좀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신가요? 여러분은 학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시나요? 본격적으로 토크쇼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메모리 사업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삼성전자는 일단 DS 부문이랑 DX 부문으로 나눠져 있어요. 저는 이제 DS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쪽을 담당하고 있는 DS 부문은 총 10개의 사업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인 메모리 사업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메모리 사업부는 잘 아시겠지만 D램, 낸드 플래시, SSD 등과 같은 솔루션 제품을 개발하고 양산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꿈의 기업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제 직무 관련해서 좀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생산 관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생산 관리는 저희 팀을 예시로 들자면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생산 진도 관리, 그리고 시스템, 신제품, 기획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생산 진도 관리는 말 그대로 생산을 진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의 제품이 언제 고객사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지 납기를 맞추고 계획을 짜는 그런 게 생산 진도 관리 파트에서 하는 일이고요. 신제품은 이제 개발을 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일정을 관리하고 사실 비슷한데 어떤 제품을 관리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시스템은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는 부서가 시스템 부서. 기획은 반도체가 투입이 돼서 고객사한테 전달되는 과정까지가 짧으면 90일, 길면 120일 정도 되니까 항상 중장기적으로 예측을 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한데 그렇게 25년도 설비나 뭐 인프라 구축 같은 투자 같은 걸 결정하는 게 기획부서에서 하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산관리 직무의 장단점과 그리고 생산관리 직무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고 일을 하면 사실 굉장히 무료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은 저희는 항상 이제 계획을 짜는데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그 계획이 굉장히 헛된 일일 때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단기적인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 즉각적인 대처 능력 이런 걸 좀 발휘해야 돼서 힘든 경우가 좀 있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산관리의 미래,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관리자가 있고 이 지금 하고 있는 단체에도 관리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리자 역할은 저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이제 현장의 작업자분들과 같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또 마찰을 빚거나 할 경우가 좀 많나요? 마찰을 빚는 경우가 조금 빈번해요. 사실 이게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다 보고 서로의 목적이 달라요. 기술의 목적은 공정을 단순화시킨다던가 아니면 수율을 좀 올린다던가 이런 쪽의 목적이 있는 반면에 생산관리 부서는 어찌됐든 고객과 약속한 시점에 제품을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달라서 발생하는 마찰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율하는 역할이 생산 관리자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생산관리라는 분야는 어떤 사람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은 직무이신지 궁금합니다. 마찰이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찰에 조금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기 생각을, 자기 의견.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항상 있잖아요. 어느 그룹에서든. 그래서 그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사람과의 관계를 좀 잘 조율할 수 있는 분들이 오면 좀 더 업무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까. 또 다른 거는 저는 이제 분석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양산하는 과정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요. 그 진도를 관리하면서 생긴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결국 그 분석 능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능력도 생산 관리자에게는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배님께서는 이제 학부에서 배우는 다양한 과목들이 좀 어떻게 현업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또 쓰였다면 어떤 과목이 가장
현업에서 도움이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생산 관리나 데이터 마이닝이나 이런 과목들 배우시잖아요. 그런 거는 기본적인 이론이라서 그런 것조차 모르면 회사 와서 따라가기가 좀 벅찰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때 배웠던 걸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는 알아야 내가 업무를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분명히 나중에 업무를 배울 때, 업무에 적응을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저도 포함해서 ADSP나 아니면 SQLD 같은 데이터 분석 역량을 좀 요구하는 자격증도 많이 따는 것 같은데 생산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자격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만약에 학부 시절로 돌아가서 꼭 하나만 따야겠다라고 하면 저는 SQL을 딸 것 같아요. 지금 회사에서 배우고 있지만 미리 좀 배워놨으면, 그러니까 미리 좀 자격증 공부를 해놨다면 좀 더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좀 더 업무를 빨리 적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하나를 꼽자면 SQLD 자격증 공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이제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취준을 하시면서 좀 내 자소서가 합격을 한 이유나 아니면 G사트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또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이런 좀 시험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삼성전자는 1차가 자소서, 2차가 G사트 인적성 검사, 3차가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소서는 좀 시간을 많이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면접관들은 진짜 많은 자소서를 보실 거예요. 엄청 많은 자소서를 볼 건데 결국에 기억에 남으려면 나를 좀 녹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보다 내가 이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내가 이 역할을 통해서 이 팀에 어떤 이바지를 했는지 그런 식으로 작성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행동에는 그 결과를 수치화시키는 방법을 저는 써서 자소를 썼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람의 성격마다 다르지만 자소를 이렇게 집에서 막 밤새가면서 혼자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동기들이나 뭐 선후배들이 있을 거잖아요.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G사트는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많이 풀어야 돼요. G사트를 오전에 모의고사 1개, 오후에 모의고사 1개, 2개 풀고 저녁에는 오답풀이 하고 좀 많이 쉬었어요. 9시부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도 한 10시간 이상 자고 컨디션 관리를 좀 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무면접이랑 인성면접 2개가 있는데 직무면접은 보다 인성면접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면접 준비를 하려고 스터디를 하진 않고요. 제가 눈을 좀 낮춰서 그런 기업들에다가 원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면접을 보기 전에 그런 데 면접을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 면접 경험을 좀 더 쌓았어요. 근데 그것도 생산관리 업무를 썼었는데 거기서 받았던 질문 대부분이 삼성전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봐요. 나 대기업 갈 거야. 대기업만 써야지라고 하면 대기업 못 가요. 대기업 갈 거면 그 밑에, 그 밑에 기업을 써서 그 현장에 가서 이 면접관들은 어떤 질문을 하는 거지, 이 면접장의 분위기는 어떻지라고 느껴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소서나 면접에서 솔직하고 좀 꾸밈 없는 점이 좀 장점으로 받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조금은 그래도 꾸밀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자소서 안에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지만 절대 나를 낮추시면 안 돼요. 나는 그냥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노력해서 이렇게 됐어요가 아니라 나는 이런 역할을 해서 이 팀에 이런 이바지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소서 쓰면서 항상 저도 첨삭을 좀 친구들 것도 해주고 하는데 가장 안 좋은 점이 나를 깎아내리는 거. 근데 자소서에서 겸손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기업인 토크쇼 메인인 저희 필퀴즈가 남아있는데 하나, 둘, 셋. 필퀴즈. 네,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일정 관리, 즉 스케줄링에서 자주 사용되는 도구로 각 업무별로 일정의 시작과 끝을 그래픽으로 표시하여 전체 일정을 한눈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각 업무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간트 차트. 네, 정답 간트 차트 맞습니다. 생산관리 직무지만 분석 능력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업 인터뷰에서 새롭게 알게 돼서 방학 때 SQLD 자격증을 꼭 따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산 관리에도 다양한 공정이 있고 부서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의 직무 결정에 있어서도
관련 부분들을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도움이 되었던